어떤 분이 결제가 없이 물건을 가지고 바로 나가시는데요. 무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절도는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건데요. 이 문구 하나로 절도 행위 반은 줄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배가 너무 고팠다고 합니다. 배가 고픈데 용돈이 없는 경우에는 사장님께 전화하기. 이게 공짜로 준단 말은 아니고 돈이 있을 때 계산하라는 말이죠. 약속대로 용돈 받는 날 10,000원을 결제하고 갔습니다. 부모님들이 대체가 점주들을 울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니 명예훼손이니 하면서 막 고소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홈런파파입니다. 오늘은 무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절도에 대한 대처 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무인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절도는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건데요.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고 이슈가 많이 되기도 했었죠. 합의금 장사를 한다는 안 좋은 여론도 있었고요. 그럼 아래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어떤 분이 결제가 없이 물건을 가지고 바로 나가시는데요. 저는 이분이 계산을 까먹고 나간 거지 절대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제 누락된 건이라고 매장 내에 안내 문구를 붙여 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연락이 오셨고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결제하시고 추가로 10,000원을 더 입금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경찰서로 바로 신고했다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친구를 보면 본인이 가지고 싶은 제품을 만지작거리다가 CCTV가 나를 찍고 있는지 확인하고 물건을 슬쩍 숨기면서 가지고 나가는데요. 저희는 역시 언제까지 결제하라고 안내 문구를 붙였습니다. 이 학생 역시 자발적으로 결제하고 갔습니다. 따로 연락하거나 신고한 적은 없고 매장에 붙여놓은 안내문을 보고 결제하고 나갔습니다. 가끔씩 이런 일들을 부모님들께 알려야 하지 않냐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저희는 신고하고 부모에게 알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먼저 해결을 합니다. 아이들도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냉동 쇼케이스에서 마카롱을 몇 차례 가지고 간 케이스인데요. 이 친구가 먼저 연락이 왔어요. 먼저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부모님이 합의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합의에 대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훔친 물건의 값은 계산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요. 엄마가 돈을 안 준다고 하네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배가 너무 고팠다고 합니다. 말로는 5차례 했다고 하는데요. 용돈을 받으면 계산하고 가라고 했죠. 약속대로 용돈 받는 날 10,000원을 결제하고 갔습니다. 물론 상품 가격은 그것보다 많았지만 저희는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부모님 대처가 웃긴 게 자식이 물건을 훔쳤는데 물건값도 줄 수 없다는 부모님. 본인 아이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하나도 안 지겠다는 마인드가 무인을 운영하는 점주도 울게 하고 우리 아이들도 올바른 가치관을 못 가지게 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저희는 매장에 이 문구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배가 고픈데 용돈이 없는 경우에는 사장님께 전화하기. 이게 공짜로 준단 말은 아니고 돈이 있을 때 계산하라는 말이죠. 이 문구 하나로 절도 행위 반은 줄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한 학생이 결제하고 물건은 도로 넣어두는데요. 그 전에 전화와서 돈이 없어서 먼저 먹어도 되냐고 문의했던 친구입니다. 대부분 이런 친구들은 다시 결제하고 가더라고요. 저희도 매장에 있을 때면 배고픈데 돈이 없어 혼자만 못 먹는 친구들, 더운데 친구들은 다 먹는데 나 혼자만 먹지 못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이와 같은 문구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대체가 점주들을 울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은 50,000원짜리 물건을 훔쳐간 학생인데요. 안내문을 붙여놓았는데 이틀 뒤 와서 결제하고 갔습니다. 며칠 뒤 부모님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의 절도가 소문이 났는데 사진을 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이 아니냐 하면서 따지더라고요. 사과 한마디도 없이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죠. 저희가 안내문만 붙이고 사진을 붙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학생이 본인이 학교에 가서 뭘 훔쳤다고 자랑해서 애들이 알게 되었고 그게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애가 이런 상황에 처해서 속상하시겠지만 이렇게 적반하장인 태도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저희도 딱 한 번은 합의금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너무 합의하고 넘어가자고 권유해서 합의한 경우가 있는데요. 무인 카페를 운영할 때 이 친구가 커피 머신의 마스터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내고 거의 매일 몇 번씩 와서 커피나 음료수를 뽑아 먹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15일을 넘었습니다. 문제는 이 학생이 기계를 재부팅을 안 하고 가서 이날은 영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전화와서 매장에 붙여놓은 사진 때문에 지인들이 다 알아봤다고 합니다. 초상권 침해니 명예훼손이니 하면서 막 고소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사진을 공개할 때 뒷모습만 하였고 이 부모님이 대응에 열받아서 끝까지 소송한다고 대응했습니다. 나중에 경찰관이 전화 왔는데 이건 단순 절도가 아니고 인터넷 사기죄에 해당되어서 처벌이 더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사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중재하였습니다. 부모로서 아이의 잘못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오히려 맞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케이스였습니다. 무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점주님들도 사진을 바로 매장에 붙이면 고소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무인 아이스크림을 관리하면서 합의금을 받은 적은 없지만 합의금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보면 합의금을 100만원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많은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발견된 절도 횟수만 해도 수십 차례, 문구나 펜시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높아 몇 개 안 가져가도 수십만원의 금액입니다. 한 달 동안의 CCTV 녹화량을 전부 봐야 되는데요. 이를 확인하는 인건비하고 수차례 훔친 물건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면 100만원이라 해도 절도 금액이 몇 배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무인은 동네 장사이기 때문에 모든 점주님들이 동네 분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합니다. 누구도 합의금 때문에 고객들과 얼굴 붉히는 일은 만들고 싶어 하진 않죠. 문제는 절도가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부모님들의 태도입니다. 물론 저희가 안내문을 붙이기 전에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먼저 사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용돈으로는 살 수 없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추궁하면서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먼저 사과하는데 합의금을 요구하는 점주는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이니 충분한 교육과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인 매장을 많이 관리하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무인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은 대한민국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민 수준이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부모님들이 올바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